네,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뉴탭스 총평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이제 변칙적인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항들도 있었고 또 쉬운 문항들도 있었고, 또 어떤 문항들은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운데 또 어떤 분들에게는 쉽게 느껴지는 그런 다양한 문항들이 좀 섞여 있었던, 그리고 좀 특징적인 어떤 요소들도 추가되었던 회차였던 것 같은데요. 우선 영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청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쉽게, 아주 순조롭게 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 회차들에서도 이제 짚어봤던 특징인데요. 파트 1, 2에서 후반부 문제들 있죠. 1 같은 경우에는 8번부터 10번, 2 같은 경우에는 18번부터 20번, 이 뒤쪽 문제들의 좀 까다로운 표현이 좀 특징적으로 더 많게 느껴진다 라고 이제 이전 회차까지도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그 특징이 굉장히 극대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 전반부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더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 반대로 8번부터 10번, 18번부터 20번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더 어렵게, 그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리게끔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요. 물론 이 표현들이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지만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유추를 하면은 풀릴 수 있었던 그런 표현들이긴 했는데, 이 유추하는 습관이 아직 들여지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표현들을 모두 최대한 많이 외워갈 수 있으면 좋겠으나,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나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내가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라도 이거를 내가 유추해서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3 이후로 넘어와서 우선 구체적 코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정도의 비율을 보였고요. 뭐 다른 회차에 비해서 많이 출제가 된 건 아니었죠. 뭐 구체적 코렉트가 많이 출제될 때는 거의 뭐 70~80%까지도 출제가 되니까요. 자, 그런데 파트 3까지는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랑 말랑 불안불안한데 이거 뭐지? 했는데, 이제 파트 4로 넘어오면서부터 갑자기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파트 5 신유형 이 두 지문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파트 4, 5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이 인퍼 문항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파트 5 신유형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이제 두 지문의 그 유형 분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37번, 38번 앞지문에 이제 중심 생각 유형과 코렉트 문제가 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지문에 코렉트 하나, 인퍼 하나, 요런 순서를 대개의 경우에는 유지를 했는데요. 다른 파트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파트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파트 5 그 두 지문의 유형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지문에 코렉트와 인퍼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지문에 이제 코렉트와 중심 생각 문항이 이렇게 나오는, 그러니까 순서가 좀 바뀌어서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 5의 유형 순서는 원래도 이제 픽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 유형의 어떤 그 비중도 매 회차별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파트는 완전히 이제 순서나 어떤 유형들의 개수가 완전히 픽스되어 있는 반면에 5는 이렇게 랜덤으로 회차에 따라서 섞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는 섞여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시험에 응하셔야지 이제 당황하시는 그런 상황이 최소화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영역으로 넘어와서는, 일단 어휘 영역은 뭐 당연히 뭐 탭스스럽게 생소한 단어가 당연히 출제가 됐긴 했는데, 이 생소한 어휘의 좀 비중이 다른 회차에 비해서는 조금 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특징적이었던 게 어휘 영역 중간 부분에 이 같은 선택지가 아주 연속으로 여러 개, 한 5개 정도가 연속으로 이제 같은 선택지가 정답인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야, 이상하게 이 선택지가 연속으로 나오네? 내가 뭔가 잘못 풀었나? 이런 식으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탭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지의 그 비중, 그러니까 A 몇 개, B 몇 개, C 몇 개, D 몇 개, 이 비중이 절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회차에는 뭐 A가 뭐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차는 고르게 분포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문항의 어떤 선택지 분포에 따라서 2번 문항의 그 정답 여부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매 문항 독립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건 꼭 인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영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때와 같이
이제 탭스에 출제되는 문법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차들에 비해서 이 개념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문제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트 3, 그 틀린 문법 찾는 그 파트 있죠.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 게, 아무리 봐도 틀린 문법이 없는데, 혹은 요게 틀린 거야 저게 틀린 거야, 이렇게 오류가 좀 쉽게 보이지 않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같은 특성이기는 한데 이게 좀 잘 안 보이게끔 숨겨놨다 보니까 좀 까다롭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차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어려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독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던 그런 좀 변칙적인 회차였던 게 가장 두드러지는 그 영역이었는데요. 우선 이번 회차 그 문항 전반적으로 이 지문 문장 구조에 비해서 선택지의 논리가 조금 더 어렵게 상대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장 구조를 읽는데 원래 좀 약하다, 그러니까 조금 약간 저득점자 분들이 이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문장 구조에 약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출제가 된 편이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평소보다 읽히는 문장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중득점 혹은 저득점대의 수험생 분들께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선택지의 논리가 좀 어렵게 출제되었다 보니까 내가 평소에도 뭐 읽히는 건 어느 정도 되는데 문제를 푸는 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조금 더 고득점 대 그 400점 이상대에 분포되신 분들이 많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읽히는 건 좀 어느 정도 읽혔는데 선택지는 평소보다 더 안 풀리네? 라고 느껴서 조금 더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장 구조에 약한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지 않았나, 반대로 선택지에 약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느끼셨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코렉트는 한 요 정도가 분포가 되었고요. 자, 이번에도 독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3월 23일 총평도 짚어봤고요. 이렇게 좀 변칙적인 회차가 언제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암기를 하거나 이번 탭스는 무조건 이 문제는 이 답을 찍을 거야 라고 미리 준비하고 가시는 거는 좀 좋은 접근이 아니라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 오히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 탭스식으로, 즉 문장으로, 단어의 암기나 문법의 암기보다는 문장으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 모르는 단어나 문법도 예문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반드시 짚어서 학습하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 지문에 왜 정답이 이건지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 내가 실수한 부분을 정확히,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지 완전히 새로운 실제 시험에서의 문제에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탭스식 공부법 계속 잘 학습하시면서 이제 다음 회차, 나중에 여러분들의 목표 시험까지 꼭 목표 점수를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